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찍을 동영상은 KSS 해운 되겠습니다. KSS 해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 2월 달에는 해운주를 한번 분석하기로 해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이제 종목 하나를 발표하게 되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뭐 이거는 지금 바로 매수하자 뭐 그런 의견보다는 해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간략하게 한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상반기에는 동영상 많이 못 올릴 것 같다 그러는데 1월달에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요. 아마도 이거 올리고 한 몇 달은 이제 좀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종목 발표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오늘은 KSS 해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KSS 해운은 시총이 1491억이고요. 그리고 뭐 봐야 될까요? 이제 제가 기업 분석할 때 늘 보는 게 있죠. 매출액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동사의 시가총액은 1491억, 한 1500억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시총 1500억짜리 회사의 적정 시총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액단을 보면은 1100억, 1300억 하던 회사가 1400억, 1400억 이까지는 이제 프레타죠. 그런데 2017년에 1776억까지 점프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늘 봐왔던 기업처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고 그랬는데 매출액은 1100억에서 1700억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90억에서 45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올해와 작년과 올해겠죠. 작년에는 커버리지하는 기업이 없어서 증권사가 없어서 18년 예상 실적과 19년 예상 실적, 2020년 예상 실적이 없지만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약 분기별 50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2천억 정도의 매출액과 4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럼 매출액 2천억과 영업이익 48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라면은 시총 1,500억 원 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동사의 영업이익은 190억에서 451억으로 그리고 올해는 480억 그리고 작년에는 480억 매출액은 2천억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배 당기 순이익입니다. 260억까지 나왔던 지배 당기 순이익이 210억, 230억, 132억, 257억.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263억 하던 당기 순이익이 나오던 회사가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 단에서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번 작년 이제 4분기 실적 곧 발표가 될 텐데 이걸 보더라도 대략 보면은 이렇게 합치면은 150억, 180억 한 200억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왜 당기 순이익은 늘어나지 못할까? 그 부분은 이제 부채 부분을 보겠습니다. 1700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던 게 재작년에는 6740억, 6700억. 이제 뭐 지난 분기에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500억입니다. 그러면은 1700억 하던 그 17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던 기업이
지금 보면 6,500억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났지만 과도하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채로 인하여 단기 순이익 단에서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니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일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에 대해서 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왜 KSS 해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분기별로 한 섹터씩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월 달에는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 2월 달에는 해운주, 3월 달에는 식료품주를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1월 달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이미 발표가 있었고 2월 달에는 해운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2월 달 해운주에 이제 뭐 포함이 되게 돼 가지고요. 2월 달 해운주를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해운주 중에서 이제 공부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보니 KS 해운 정도가 그나마 좀 볼만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이번 달 정해 지난 12월 달에 이제 정한 거거든요. 한 섹터씩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고 싶은 섹터 중에 1위가 이제 컨텐츠 뭐 큐브엔터 같은 이제 컨텐츠주에 대해 공부하자는 게 가장 많아서 1월 달에 발표했고요. 2월 달은 해운주, 이번 KS에서 오늘 발표했고 이런 거가 나올 것 같고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요즘 오늘도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뭐 크라운 제어 같은 회사 뭐 괜찮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대북 경합주가 뭐가 있을까? 반도체주가 뭐가 있을까?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상반기 이렇게 발표를 하겠는데 해운주는 제가 이제 뭐 다음 달 발표하게 되는데 다음 달 해봐야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이제 발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이제 KS에서 해운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KSS 해운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KS 해운을 분석할 때 핵심은 매출액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왜 단기 순이익, 지배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었다가 이제 회복했지만 늘어나지 못하는가? 그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동사는 동사가 갖고 있는 선박들입니다. 선대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선박은 장기 용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동사는 원래 케미컬선 이게 케미컬선이거든요. 케미컬선 위주의 그러니까, 원래는 2010년 이전에는 인원 배들을 그러니까 이게 만 톤이 되지 않는 작은 배들 있죠. 이런 작은 배들 인원 배들을 장기 용선 계약했던 특화단 이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특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카페에서 제가 본 건데 이렇게 이제 빨간 색깔은 물동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일본에도 이제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이 물동량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동사의 원래 경쟁력은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데는 수심이 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서해안 놀러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서해안에 큰 배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거? 큰 배가 못 들어옵니다, 이쪽 항구에는. 그리고 위에 큰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산항이나 뭐 포항이나 이제 인천처럼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저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지역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제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동사는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그 3,500, 3,900, 3,900 이런 작은 배들을 운항하던 회사였는데 2017년을 보시면은 2017년에 이제 큰 배들이 들어왔잖아요.
2014년도, 16년도에 엄청나게 큰 배들이 들어왔고 2017년도 큰 배가 들어왔는데 그전 배들은 다 조그만 배들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동사가 이제 한진해운이라든지 큰 배와 다르게 큰 배들은 이런 데 가거든요. 이렇게 큰 지역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뭐 한진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이제 큰 배들이 영업을 하던 지역인데 이렇게 지역에는 작은 지역에 있는 데는 작은 배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 KSS 해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차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유럽 여행 많이 가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큰 차들 본 적 있나요? 뭐 파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다 경차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리 골목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뮤지컬 중에서도 사이공인가 미스 사이공인가 그런 거 보면은 미스 사이공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한 장면이 그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보면은 큰 캐디락 차, 리무진 차를 타는 게 그 미국의 로망이었죠. 그거. 미국 하면 큰 차잖아요. 그런데 유럽에는 도로가 좁다 보니까 큰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 배도 대한항 그 한진해운이라든지 뭐 대한해운 같은 큰 그 해운사들은 기존에 있는 지역만 이제 다녔던 거고 여기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강력한 배가 해운사가 KSS 해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SS 해운은 기존에는 작은 배로 돈을 왕창 벌다가 이 배, 이 회사의 경영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경영인 협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사람이 KSS 그 박종규 고모님이신데 이분은 원래는 이제 1969년도에 액체 석유 제품 운송업체인 KS 해운을 창립해서 오늘의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95년부터 이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 경영 체제를 만들었고 그 이외에도 이익공유제, 종업원 지주대 등을 시제해서 매우 이제 뛰어난 이제 경영자로 이제 손꼽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에게 맡기고 전문 경영인들은 기존에 이렇게 그 알차게 돈을 벌어왔던 기업, 그러니까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192억, 당기순이익 260억 원 만드는 이런 알찬 기업을 바꿔놨던데 이 바꿔놓은 그 핵심은 선박 도입인 거죠. 대형 선박 도입. 그래서 대형 선박이 도입 때문에 인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다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생각처럼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주가는 변했을까요? 제가 늘 보는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2011년,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기업이었어요. 뭐 돈은 잘 벌고 있지만 매출액이 1,100억, 1,200억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문 경영인들이 큰 배를 뭐 분기에 2대씩 뭐 이렇게 막 1년에 6대씩을 도입을 하니 이 배들이 모두 다 운항을 하면은 이 배들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는 뭐 2,000원대에 있던 게 거의 10,000원대까지 5배가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왜 2017년 7월의 고점, 그 최고 고점 이때였네요. 2018년 8월 2월 말이 이제 고점인데 이때부터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왜 그랬냐면은 동사의 이제 설비 투자라는 게 그 배거든요, 배. 배를 이제 계속 이제 늘려가지고 이 배로 인해서 매출액이 늘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또 투자 계획한 게 2018년 5월이 끝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2018년 5월 달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되고 이제 끝났다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선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제 선박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매출은 이제 정체가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꺾여버리면 바로 빠져버려요. 영업이익 빠지기 전에 매출만 빠져버리면 그냥 빠져버리고, 이번에 반도체도 빠졌던 걸 보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매출이 감소하면 바로 빠져버리는데, 단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면은 버텨는 주는데 그래도 오래 못 가죠. 근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날아가는 것도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날아가 버리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이미 이제 그 신규 선박에 대한 발주가 끝났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주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 1100억, 1300억, 1400억, 1400억, 1700억, 2000억, 이게 2300억, 2500억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사는 도저히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배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1100억이 2200까지는 지금 들어온 배가 전부 다 풀 가동이 되면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2200억 하던 게 3000억, 4000억 가려면은 배가 2배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배를 지금 발주한다 그래도 나온 데까지 3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이미 이제 신규 선박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미 나온 이 배를 가지고 얼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실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동사의 주가는 이제 올라갈 일이 없어요. 특히 이제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때 무리였던 분들이 이제 다 팔려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배만 많이 만들면은 단기 순이익도 크게 급증할 줄 알았는데 급증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의 주가는 탄력도를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퍼가 5점대에 불과한데도 PBR이 0.64배인데도 불구하고 동사에는 가치 투자자들 밖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주가가 크게 가려면은 이런 성장주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장주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릴 때 크게 올라가는데 가치주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버리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게다가 여기서 이제 요즘 가치주 펀드 환매가 이제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주로 갖고 있던 이 펀드에서 환매가 나오면 이거 막 팔기 시작하니까 매물이 매물을 불러서 이제 주가가 확 빠져버렸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갖고 왔냐면은, 이 차트를 보고 어떤 사람이 사고 싶겠어요? 다 팔고 싶지.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제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빠지긴 빠졌는데 고점 대비 41%좀 빠졌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미 배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배는 전부 다 장기 용선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동사는 늘어난 이 배를 가지고 장기 용선 계약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은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우리 해운주를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4명이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발표하고 다른 친구 3명도 이제 발표할 건데, 제가 뭐 당분간은 이제 동영상도 안 올리고 이제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뭐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발표해야 되니 이제 뭐 미리 올려놔야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까지 올려놔야지 제 거 보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친구들이 형 이거 사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막 준비해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 모임에서 이제 저희 이제 동생들은 이걸 사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사야 된다는 이제 이유를 댈 건데, 첫 번째 이유는 배는 이제 충분히 늘어났고 이 배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1년 반 동안 주가가 처절하게 빠지면서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훌륭한 경영진이 경영하는, 물론 이제 경영하지 않지만 이제 유한양행처럼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하는 회사이다. 이게 두 번째 괜찮게 보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사는 이제 임금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이제 작년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육상 직원이 있고 해상 직원이 있고 여자 직원들이 있는데 여직원들의 이제 평균 연봉이 뭐 5천만 원, 남자 직원들은 8천만 원, 8,100만 원, 뭐 해상 직원은 7,300만 원. 상당히 이제 보수도 많이 주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종목 분석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 월급 수준을 보면은 이 회사가 이 직원을 어떻게 대접하는지가 이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직원들을 잘 대접해주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건 대한해운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대한해운을 투자할 수 없는 이유는 주 매출이 벌거선이에요. 매출의 54%가 벌거선이거든요. 최광석 이제 저하고 이름 똑같네요. 이제 최광석. 예, 최광석인데 이 최광석의 이제 해운의 운임은 이제 톤당 7.57달러에서 9.35달러 이제 별로 늘지 않았는데 LNG선 같은 경우는 27에서 37로 약 35% 올랐어요. 탱커선은 또 별 올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이, 대한해운을 투자할 수 없는 이유는 벌거선이 주력이기 때문에 LNG선이 가격이 좋아봐야 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가스선, 케미칼선 같은 탱커선들이거든요. 동사의 이제 그, 매출 한번 볼까요? 한번 매출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 이 추이를 보면은 이제 가스선과 케미컬선이 있는데 케미컬 부분에는 이제 그 피가 별로 늘어지지 않았어요. 뭐 감소했네요. 그죠? 케미컬선은. 근데 케미컬선 부분은 매출의 한 20% 정도, 가스선은 이제 78% 정도, 아니요, 82%, 78%, 22%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2% 정도 나오는 거는 이제 그냥 프렛 다 가진 거죠. 하지만 이제 매출의 78% 정도를 차지하는 가스선은 이제 13,298달러에서 16,045달러, 이 중 20% 오른 거거든요. 매출이 20%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운송업이라는 거 그렇거든요. 운송업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만 올라가 버리면 돈은 이제 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재료가 주로 이제 기름인데 기름값은 빠진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가스성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이제 괜찮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봤었던 대한해운에 보면은 그건 35%가 올랐는데 이거는 2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동사는 대부분이 장기 용선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예컨대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토피 학원처럼 학원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 버스는 뭐 토피아라는 학원이 있고 뭐 메가스터디 학원이 있는데 만약에 메가스터디가 학원 버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학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용선 계약을 해서 그 기사로부터 이제 지입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밖에는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토피아라는 학원 이름을 붙여놓고 노란 색깔 차를 운행하지만 그 차 주인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운송해주고 돈 얼마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동사의 사업 구조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짜릿한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이익을 내기는 매우 좋은 이제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동사에는 이제 주로 대기업들이 들어야 하는 거 보면은 VIP 투자 자문 같은 이런 이제 가치주 펀드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 펀드들이 뭐 요즘 최근에 뭐 이 펀드가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뭐 가치주 펀드에 자금이 자꾸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사 사업 보고서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이제 많은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대부분 여기는 이제 대주주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에 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동사는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 주주총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의 경영진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요게 빠져 있어요. 이게 요만큼은 빠져 있고, 감사위원회는 이제 이사의 밑에 있는 걸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오너가 이름이 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는 마인드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주주총회가 가장 위에 있다. 대주주도 주주의 한 명에 불과하고 그 주주 지분권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뭐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도 괜찮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얘기했죠. 첫 번째는 선박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좋다.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운임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따라 크게 늘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는 이제 작은 배를 운영하다 이제 큰 배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얼마 전에도 이제 초미세먼지가 날았는데 지금 뭐 말은 많은데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제 미세먼지거든요. 여기 이제 퍼센트로 이제 얘기한 건데, 중국에 있는 뭐 중국 북부, 뭐 중북부, 동북부 이쪽에 다 미세먼지가 다 날아오고 있고,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중국 기여도가 45%, 국내가 41%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된 그 미국, 중국이 가장 많이 이제 석탄 화력을 발전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석탄이 가장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2040년까지.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딴 게 반드시 늘어나야 되는데, 그 딴 걸 중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건 물론 이제 친재생 에너지이긴 한데, 그 다음으로 늘어나는 게 가스라는 겁니다. 가스 부분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높이가 이제 뭐 이거에 비할 건 못하지만, 뭐 원자력도 많이 이제 늘어나지만 이제 가스 발전이 매우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스가 이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 그 글로벌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사는 이런 LNG 운송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LNG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쪽 밸류 체인이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국 카본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LNG 선박 싹쓸이 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주량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가스 개발이 나오면은 파이프라인으로 하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매우 싼 가격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러시아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북한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 된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고, 어쩔 수 없이 LNG 플랜트라든지 LNG 시프나 이제 LNG 리시버 터미널로 들어올 텐데, 이 밸류 체인이 지금 다 좋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장기 트렌드여서 이쪽 체인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AG LNG shipping, 그러니까 LNG 선박 같은 경우는 보냉제의 한국 카본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유가가 급락해가지고 이제 뭐 좋았다 말아버린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LNG 선박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이제 운송하는 쪽이라면은
지금 선박 쪽에서 괜찮은 거는 이 LNG 선박밖에 없거든요. 딴 거는 특히 벌커서는 엉망이고, 왜냐면은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늘어나는 섹터가 LNG 선박이다. 그럼 선박에 들어가는 선박 제조업체도 괜찮을 거로 보이고, 그 선박을 제조해서 이제 운송사에 맡기면 그 운송사인 동사 같은 것도 이제 괜찮아 보일 것 같다. 라는 게 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해운 업종 중에서 꼭 투자해야 된다면 KSS 해운이 그 선택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딱 다음 주 금요일이 제 모임인데 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Q&A를 받아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이제 안티를 걸어서 제가 1월 달에 12월 달인가요? 1월 달. 아마 1월 달에 제가 발표했던 종목이 야스와 메가스터디 교육이었는데 메가스터디 교육을 엄청 안태갖고 결국 못 샀는데 주가는 크게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 해군주라면 이게 좀 탑픽으로 보이는데 뭐 매수 의견이 날지 아니면 뭐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올려놓으면 이제 친구들이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정기 모임 때 엄청난 안티를 할 걸로 이제 사료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발표할 때 예쁘게 해라고 이제 튤립을 꽂아줬네요. 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동사 주가가 뭐 급락할지도 모르겠고요. 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여러분께서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매수하셔도 좋고 뭐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뭐 투자는 각자의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잘 판단해서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이제 그 기원드리겠습니다. KSS 해운은 아직 저도 안 샀어요. 이것도 살려고 하니까 좀 성장성이 이제 일단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성장성이 막힌 기업은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이제 뭐 5배나 갔었던 거는 배가 늘어나니까 배가 늘어난 거에 따라 매출액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날아간 건데 이제 도입할 배는 다 도입했고 이제는 잘 운영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뭐 다음 주 제 모임 때 한번 더 이 친구들하고 한번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그 소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